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 경력 25년 안지원입니다. 전파 이원식의 최강 정보 김남홍입니다. 거기다른 대사 한방 승부의 대명사 이분입니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원입니다. 2012년 6월 23일 토요경마 안지원의 고배당마 총정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전문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격이 다른 예상 한방승부의 대명사 이태훈 위원, 서울 부산 위원 취재 최강정보 김남우 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경호 기수하고 김혜성 기수하고 지난주에 외국에 갔죠? 예, 말레이시아 교류경주 출전차 갔다 왔었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혜성 기수가 6경주 기승을 해서 예. 3착 한 번, 5착 한 번 했고요. 조경호 기수는 5번 기승을 했는데 4착, 5착, 7착 좀 우승에는 좀 아쉬움을 남겼고요. 예. 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 G1 경주가 펼쳐졌는데 예. 우리나라 기수는 참여를 못했어요. 예.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경마로서는 파트 예. 3 국가이기 때문에 예. 출전 자격조차도 부여가 안 됐다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기록한 3위. 이게 이제 최고의 성적이고, 뭐 결과를 떠나서 이제 외국 기수들하고 같이 이제 기량을 견주면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 기수들도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기량이 뭐 조금씩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승훈 기수도 지금 외국에 나가 있죠? 예, 미국 작년 장철 기수 연수 떠났던 찰스타운 경마장에 했는데 7월 둘째 주에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는 모습을 보일 것 같네요. 예. 저희 고배당마 총정리가 어제 금요일도 저희 녹화 시간을 보니까 70분이 넘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움을 좀 드리고자 뭐 시간에 제약 없이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토요경마는 저희들이 지금 제주 중계를 포함해서 15개 경주인데요. 오늘부터 10개 경주만 해설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 9경주를 제외하고는 다 해설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택 의원이 4경주, 9경주, 6경주는 조교 또 해설을 비롯해서 풀어 주실 겁니다. 윤택 의원이.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정경주 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택 의원이 뭐 조금 이따가 연결하겠습니다만 4경주, 6경주, 9경주 풀어 주실 거고 저희들은 제주 포함해서 13개 경주 해설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뭐 너무 길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또 저희들이 시간을 제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몇 분이 나올지는 한번 저희들도 방송이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999TV 전문위원들이 다 적중. 이태훈 의원이 지난주에 뭐 20개를 또 적중을 했다는데요. 많은 경주를 적중을 했고 이 김남우 의원이 꽃여울 선행을 가서 버틸 것이다. 그 레이스를 또 적중을 했고 제가 토요경마 8경주가 메인 승부처였는데요. 여기 이제 문세영으로 교체됐던 기쁨 연출 아주 강한 말머리 외곽에서 추입으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선시드 요게 이제 제가 메인 승부처였는데 인기 1위로 팔렸던 1번 야호필성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잘라냈어요. 이거는 10원도 사지 말자. 이거는 이런 게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1번 달면은 무조건 좋으신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 게이트에서 넉발 전문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거는 끝번 신청하는 게 훨씬 낫죠. 예, 예. 예. 진로가 막혀버려요. 예. 그래서 아예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기쁨 연출의 선시드. 3주 연속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4주 연속 메인 승부처에 도전합니다. 지지난주에 관악 특급 레어 커맨더 복성식 36.8배당 이게 이제 42.8배당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뭐 저 나름대로 뭐 상당한 기대치를 걸고 있습니다. 예, 윤태기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4경주, 6경주, 9경주, 9경주가 간신경주고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기원을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조교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기원.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 조교 전원위원 윤택입니다. 예, 이번 주는 조경호 기수가 컴백이 됐죠. 네, 조교장에도 이제 컴백이 되면서 예. 조교 기수가 주로의 모습을 보였죠. 예, 김혜성 기수도 지금 저 외국에 같이 갔다 왔는데 김혜성 기수도 이번 주에 또 조교장의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보니까 일요경마 4경주 네, 거의 뭐 백판이었는데 이동국 기수의 레이징 팀 그렇습니다. 네, 강력하게 이제 조교 추천마로 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레이징 팀이 어떤 점이 조교 때 좀 포착이 됐습니까? 그때도 제가 레이징 팀을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40회짜리에 입상의 주인공이 됐는데 조교장에서의 레이징 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기가 좀 꺾여있던 말이 기가 살아나면서 속보 때도 활기감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조교가 뭐 강하게 강공을 놔주고 스포 때려주고 경합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하필의 변화가 컨디션이 체크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강하게 드렸던 겁니다. 예, 이번 주도 제2의 레이징 팀을 찾아서 네네. 6월 23일 토요경마 조교 추천마 제 4라운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4경주에서는 이제 레이징 팀을 이끌고 들어왔던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8번과 와치미를 밴딩의 충마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치미가 이제 골드머니의 이제 새끼고 네네. 또 오션 엠프레스라고 모마가 혈통도 좀 띄워줄 것 같은데 지금 복귀전입니까? 예, 이제 휴양 이후에 복귀전인데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휴양말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휴양말을 추천드리게 되네요. 이번에도 뭐 좀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윤태기 의원이 휴양을 못 가겠네요. 어떻게 외국이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이란이라도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데.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는 휴장이 없습니다. 이제 뭐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휴장으로 이제 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들 뭐 예상가들도 이제 뭐 거의 그 추석까지 휴장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작년에는 이중 휴장이 있었는데 예. 이번은 뭐 재충전의 기회가 없네요. 예. 자, 8번 와치미 이제 또 휴양말을 축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 5번 신진 타이거는 어때요? 신진 타이거는 직전에 인기 모으고 이제 3차게 머물렀단 말인데 이번에 강도 자체는 뭐 강하게 끌어올리진 않았습니다. 직전 정도의 상태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기본 능력만 살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9번 온리 챔피언이 또 한 번 출하이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얘는 지금 뭐 선행을 나선다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계십니까? 안쪽에 4번 선봉명장이 순발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편안한 선행은 올리 챔피언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뭐 국어 위주의 긴 조교를 시행하면서 지구력 보강에 많은 정성도 들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에 간다라면은 연패 가능성 확실히 있습니다. 꼬마 기수 이효리 기수
이효리가 아니죠. 안효리의 3번 하이캐슬 안효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네. 지난주에 한번 탔고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안효리 기수는 이제 조교장에서 마필 만치는 거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거의 유미나 기수급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주를 더 치러야겠죠. 경주를 더 치러야겠는데 아직까지는 경주에 대한 실전에서 겁도 많은 것 같아서 뭐 당장 그렇게 가능성을 좋게 보고 있는 기수는 아닙니다. 이 김혜선급이 아니고 유미나 쪽으로 이제 좀 갈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고 8번 와치미를 중심으로 해서 5번 뭐 신진 타이거 9번 온리 챔피언 이런 세력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레이스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6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육경주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최원준 기수 등짝의 닥터 K가 되겠습니다. 닥터 K 최원준 기수가 지금 뭐 최봉주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직전에도 뭐 요거를 또 대가리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승군전인데 어떻게 좀 이 닥터 K란 마필은 이제 데뷔 초에 늦발기도 보여주고 여러모로 이제 악벽기를 가지고 있었던 놈인데 꾸준한 조교를 시작을 하면서 그 악벽이 사라졌고 직전에 보면은 뒤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앞서서 빠르게 가담을 했습니다. 이 출마가 순발력이 좋아진 거라면은 마필이 그만큼 힘이 붙고 조시가 낮다는 뜻인데 지난주 스탠딩 투미도 출마가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났다는 건데 목요일날 마무리 조교 시에도 강하게 몰아치면서 데뷔 이후에 가장 완벽한 타이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승군전입니다만 닥터 K는 세게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선행은 1번 재미야 그리고 6번 탐나파워 뭐 이런 그렇죠. 또 세력들이 한번 노릴 것 같은데 게이터는 재미야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직전에는 무너졌어요. 이번에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뭐 6번 탐나 파워하고는 게이트에 공백이 약간 있기 때문에 1번이 선행을 쏘고만 나간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조교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초반에 선행 싸움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선행만 뽑아낸다라면은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겠죠. 예, 조경호가 올라가 있는 이번 럭서비전 지금 뭐 계속 지금 착승권인데 어느 정도 이제 걸으면 다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직전에 럭스비전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럭스비전이 이제 매번 항상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찾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외곽에 있는 12번 화이트 삭스 정말 좋아졌죠. 하이트 삭스는 이제 마필 자체가 고개가 높아서 실전에서 걸음을 뽑아내기가 다소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조교장에서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하이트 삭스를 뺏긴 거네 세게 전해일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가리는 5번으로 보고 12번 화이트 삭스 좀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신경주가 몇 경주죠? 구경주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구경주 윤택위원의 간신경주 신세대 조교 전문인입니다. 시작을 해주시죠. 예. 구경주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은 7번마 조경호 기수의 미스터 문학이 되겠습니다. 미스터 문학을 배팅거리 축으로 넣고 승부를 한번 때리고 들어간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선행을 나섰는데 게이트는 조금 외곽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렇죠. 좀 선행을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따라가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미스터 문학이 목요일 날에도 이제 발주 연습을 했는데 그 발주 연습이
짧게 발주만 끊어내고 마피를 세운 게 아니라 건너편 직선주에서 계속 차측을 내면서 탄력을 뽑아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미스터 문학 같은 경우는 흙을 맞으면 좀 덜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선행을 나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서 외곽으로 흙을 맞지 않게 따라간다라면은 지금 현재 조교 상태가 워낙이나 완벽하기 때문에 따라가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경호 기수가 요즘에 이제 좀 다운이 돼 있고 또 외국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열심히 좀 말을 그렇죠. 타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배당권에서는 12번 수정 가치를 노리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예, 수정 가치도 직전에 노리고 있었던 놈인데 이 마필은 제가 그동안 보면은 기수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차분하게 앞선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 수정 가치는 배팅권의 가치가 있겠죠. 11이 서울 영웅은 여기 이제 직전에 발주 고착이 돼 버렸는데 좀 뭐 비인기 마필입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직전에 제가 방송에서 서울 영웅을 추천드렸습니다. 조교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노리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조교 감독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교장에서 변화를 한 번 보여준 마피는 조만간 분명 입상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서울 영웅은 꾸준한 관찰이 꼭 필요한 마필입니다. 예, 길목을 좀 지키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마필. 언제 사고를 칠지 몰라요, 이제. 사실은. 조교가 좋아진 말들은 한 3-4번 안에는 분명히 꼭 들어옵니다. 그 조교가 그 이후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저 9번은 인기 맞아, 시드니 주얼리. 라이언 하트의 그렇죠. 새끼인데. 좋아했죠. 예. 뭐 얘가 뭐 선행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9번보다는 7번을 세게 본다. 네. 이런 말씀이었고. 그 문세영의 3번 디지털 스크린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디지털 스크린은 이제 직전에 전개가 잘 풀리면서 입상을 했던 놈인데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조결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3번 디지털 스크린보다 세게 노리고 있는 말이 8번마 마니인컴입니다. 마니인컴의 변화가 워낙 좋아가지고 디지털 스크린보다는 마니인컴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경우입니다. 마니인컴. 요것도 지금 뭐 부중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김정준에서 이상혁. 그 이상혁 기수가 요즘에 완전히 미쳤더라고요. 완전히 뭐 난리가 났죠. 예, 지난번에 부상으로 이제 좀 안타깝게 그때 이제 그 뭐죠 말 이름이 그때 터터리고 삼경준가 거기에서 이제 고배당을 연출을 시키고 부상으로 못 나왔는데 이상혁 기수의 8번 마니인컴도 주목을 해야 된다. 7번 미스터 문학을 세게 보시고 그걸 가지고 8번 마니인컴이나 12 수정가치 배당이 나오면은 11 서울 영웅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고 9번 인기만 시드니 주얼리는 뭐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윤태기원 수고하셨고요. 일요경마 쪽에서도 한번 다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조교 전문위원 윤태기원을 연결을 해가지고 조교 추천만 간신경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 경력 25년 안지원입니다. 6월 23일 토요경마 제 1라운드부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벽이 다른 예상 한방승부의 대명사 이태훈이요. 외곽의 9번 메이크업에는 지난 경주 이후에 골맞기로 인해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국산 3군 고운직과 병합 풀려나는 모습에서 여전히 뭐 걸음 자체가 좋았고 강조격까지 소화를 해내는 모습이 돋보였기 때문에 역시 뭐 충막감으로 가장 좀 안정감이 느껴진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후차권에서 고루고루 좀 팔릴 수 있는 마필들 몇 대가 분산되어 있는데
자, 이태우는 여러분들께 고배당의 복병 마필 한 마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뒤에서 뚝심을 주무기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들 쪽에 인기도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선위권에서 좀 배당이 나온다라면은 4번 코리아 챔프라는 고배당의 복병 마필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주의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간의 경주들 결정력 부족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선위권에 곱게 따라가는 최적의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호기를 잡았기 때문에 선위권 자체가 밋밋한 레이스에서는 사고 칠 수 있는 배당의 복병 4번 코리아 챔프 배당으로 필히 체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코리아 챔프는 뭐 작년에도 1경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고배당을 연출을 시켰던 말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내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9번 메이커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도 마필 근성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입상을 차지했다. 이번엔 상태가 호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또 문세영 계승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하겠고요. 6번 미담과 7번 켄트롤라가 승문전이지만 두 마필 모두 지금 준비 상태도 좋고 워낙에 의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압도적인 인기가 모일 텐데 저는 배당권 마필 한 대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5번 톱 헤드입니다. 직전 5월 27일 경주에서는 외곽으로 게이트 밀린 상황에서 안쪽에 빠른 마필들 상대로 철저하게 따라갔었는데 의외로 따라가서도 끝걸음 여력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코리아 챔프 정도가 빠르긴 하지만은 자 톱헤드 선행 나섰을 시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기본기가 우수한 톱헤드 1300거리도 자 선행만 충분히 편하게 받아낸다면 이번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1에 톱헤드의 선행 버티기를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번, 7번은 박태종, 조경호 기수가 컴백이 됐는데 승군전이에요. 네. 승군전이고 거리가 이제 1300m입니다. 이번 레이스가. 그래서 6번 미담, 6번 미담보다는 7번 켄터롤러가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조경호 기수가 또 외국 갔다 와서 요걸 직접 조교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였고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잉글란디어 벨몬트 레이스 모마가 비기지라는 말이 있는데 7승을 했습니다. 비기지가 그 혈통을 또 이어받았는데 7번 켄터룰러 조경호 기수 지금 올해 제가 체크를 했는데 24승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일요일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24승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문세영 기수 72승이고 그래서 1경주부터 상당히 좀 난해한데 좀 중심에 세워놓을 애가 7번 켄터룰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1경주부터 쉽지 않아요. 축을 잘 잡고 가셔야 되는 그런 경주고요. 제 2라운드입니다. 김이요. 예, 이번 레이스도 어느 정도 인기권 마필을 치열한 접전으로 현장 배당권이 흘러갈 텐데 저는 7번 꽃마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다리 부상으로 출전 주기가 11주로 길어졌는데 취재 내용상으로는 마필 컨디션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자 훈련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한 만큼 이 정도 편성에서는 우승도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33제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원래 이 마필은 문세영 기수를 기용하려고 했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했던 신마 5번 대륙개발과 이게 더블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5번을 선택을 했는데 자 33제에서 하만식 기수를 기용시켰네요. 자 7번 막 꽃마루 편성이 좀 많고 선행도 갈 수 있고요. 따라가도 직전 걸으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7번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6번 야홀라이언이라는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는 이상혁의 한 장 속에 역시 거리 1000m 짧다 보니까는 의욕만 앞서는 모습 속에 아쉽게 좀 삼착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정거리 1200이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가 적정한 투입 타이밍을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전체적으로 선두권의 경주 페이스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6번 야홀라이언이 근성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호기 편성을 잡았다는 점 오경환 기수가 훈련까지 전담적으로 하면서 상태 좋았던 만큼 6번 야오라이언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야오라이언, 야오 돌핀스 4번, 6번 이태식 마주죠. 예. 이태식 마주 야오 시리즈. 이태식 마주가 42조 김명국 마방의 이제 주력 마주였는데. 맞습니다. 이태식 마주, 뭐 야오 TS, 뭐 야오 시리즈죠. 네. 그래서 6번이 좀 좋다. 7번 꽃마루. 지금 한 번도 못 들어왔는데 뭐 가능성만 항상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좀 재밌다 이렇게 말씀했죠. 저는 1번 조선명장. 지금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단거리에서 지금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인데 그렇게 이제 뭐 순발력이 뛰어난 세력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늦은 말도 아니고 주행심사 때 괜찮았거든요, 순발력이. 예, 그래서 1번 게이트. 요즘에 원정일 기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번 조선명장. 이미 뭐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1번을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겠습니다. 제 3라운드로 가겠습니다. 1000m고 국내산 60 경주예요. 어떻게 보세요? 7번 불꽃번쩍이 역시 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도가 주목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이번 키토산이 전개면에서는 분명 유리합니다만 역시 신인 기수, 안효유 기수 안장 속에 호흡 자체를 과신할 수가 없다는 게 약간 좀 그런 요소고요. 5번 스카이댄서라는 마필이 철저하게 근간의 경주들 좀 안 가고 있는 가꾸시 마필인데 이번 경주 어차피 7번 불꽃번쩍이 선행을 주도하는 편성에서 선의권이 좀 밋밋하기 때문에 이태훈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좀 아낄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제대로 한번 때릴 만한 후기 편성을 만났고 전체적으로 이동국 기수가 호흡을 맞춰주는데 여전히 스포츠테 탄력감도 좋았기 때문에 5번 스카이댄서 직선지로 해서 강한 역습을 노릴 수 있는 복병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레이스는 7번 불꽃번쩍을 축으로 여러 도가 골고루 인기를 모을 텐데 일단 현장에서 깜빡이로 순대끼리 이렇게 팔릴 수 있는 2번, 3번은 컨디션 체크를 반드시 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뛰어서 직전 3차하기 최선입니다. 타임만 본다면 강한 믿음이 없는 마필이고 2번 키토산 같은 경우는 신인 기수라는 점이 분명 경주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게 제가 볼 때 목요일까지는 마필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하실 당부를 드리면서 추천드리는 마필은 4번 흑룡비상입니다. 과천시설관리공단 법인마주인데 제가 17조에 이제 대표 마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단체 마주입니다. 주행 심사 시는 스타트도 좀 불안했고 끝권은 여력도 없는 모습이었지만은 자, 이번에 17조에서 준비를 잘하고 나옵니다. 오랜만에 17조에서 조경호 카드를 좀 선택을 했는데 다 편성을 잘 만났고요. 자, 목요 쪽 혈통 기대치도 상당히 큽니다. 44조 국산 1급 마필 허시틸드 여러 마필 형제 마필인데 자, 데뷔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온 4번 흑룡비상의 데뷔전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모마가 미스 알로 허시죠. 예. 그래서 허시틸드. 허시틸드는 한 410kg 되나요? 그게 1군까지 진출했어요. 허시틸드의 동생 흑룡비상. 예전에 흑조비상이라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1군까지 간 거로요. 17조. 예, 17조 김정호 마방의 흑조비상. 이 경마를 하면은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지금 많은 나이는 뭐 아닙니다만은 경마를 좀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력이 옛날에는 좋았어요. 한 십몇 년 전 거도 외우고 이랬는데 요즘에 보면은 좀 옛날보다는 약간 떨어졌어요. 미스 알로시, 허시틸드, 4번 흑룡비상, 7번 불꽃번쩍은 뭐 선행 나서면 거리 줄었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2살짜리가 또 데뷔전이죠. 흑룡비상 뭐 속속 데뷔전을 치르고 있고
3살짜리들은 이제 이미 좀 능력이 떨어지는 말들이에요. 네, 다 올라갔죠. 예, 다 이제 뭐 1군까지 간 말도 있고 3살짜리는 지금 그래서 이제 2살짜리 가운데서 4번 홍룡비상, 뭐 7번 불꽃 번쩍을 인정을 하면은 뭐 4번 홍룡비상 정도, 10번 프로비던스, 요것도 이제 좀 데뷔전인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마들은요. 이제 들어오면은 쌍대가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번 홍룡비상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7번 불꽃 번쩍은 인기마고 신마 가운데서는 김남우 위원의 4번 홍룡비상, 저는 10번 프로비던스, 이런 마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중계 제1라운드입니다. 제주 중계 레이스. 요즘에 뭐 김남우 의원이 뭐 적중이던데 뭐 제주도도 취재를 갑니까? 제주는 취재는 안 가고요. 예. 그 경매 때나 가고 일단 정보 라인이 좀 구축이 돼서 요즘 적중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도 무슨 또 경매 있습니까? 예, 6월 25일 날 장수 내륙 경매가 있습니다. 마사의 육성 마필 40도 안에서 경매가 있는데 또 요번에 브리저업을 또 해요. 그래서 잘하면 그 고가마, 최고가마 또 탄생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리지업은 이제 200m를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그 타임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좀 선택권을 넓히는 이런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고요. 제주 중계 1라운드입니다. 한라마 3등급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레이스 직전에 그 방송에서 안녕께서 불안번호 말씀하신 10분 타고난 재능이 또 인기를 모을 텐데 이건 편한 산행 나서야 되는 마필이니까요. 한번 현장에서 승부 의지나 주로 흐름 파악을 반드시 하시고요. 저는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 있겠지만 6번 하늘이란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경주 취소가 되면서 실제로 2월달 경주 이후에 직전엔 6월 9일, 그러니까 즉 4개월 만에 휴양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신인 기술 기승시키면서 마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의지 자체가 없었고 마필 컨디션 조율 차원에서 출전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스피드는 좀 부족하지만 종반 막강한 추임력을 보여야 마필, 휴양회의 마필 컨디션이 더 좋아져 왔고 김일환 기수입니다. 제주에서 추임하면 또 저는 김일환 기수를 떠올리고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자 54로 부정은 증가가 됐지만 6번만 하늘이 자, 이 정도 편에서 충분히 정말 한 발을 쓸 수 있는 컨디션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6번을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기본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좀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안쪽에 2번 가야세상인데요. 근간의 경주도 뭐 강성기수 안장 속에 약간 첫 손것만을 맴돌고 있는데 근래 보여줬던 모습 이상의 걸음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할 정도로 준비 자체가 분명 잘 돼 있고 해볼 만한 편성의 안쪽 게이트 전개까지도 수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번 가야세상을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주 중계 1라운드는 8번 사라왕이 키를 쥐고 있어요. 선행도 갈 수 있고 따라가도 되고 그래서 장우성 기수가 정말 부진한데 무슨 뭐 전기를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8번 사라왕 좀 세게 보셔야 되겠고 7번 절대 강호는 말 이름대로 절대 강호입니다. 5월 26일 경주에서 정명일 기수 여기 약간 좀 탐색성 말머리를 했는데 직전에 황태선이도 약간 늦었고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다시 이제 정명일 기수 제주 기수협회 회장이죠. 네. 예, 정명일 기수의 7번 절대 강호를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경주는 말씀을 드린 대로 윤택이 의원하고 자세하게 한번 풀어봤던 데 있습니다. 지금 사경주는 복귀전을 치르는 8번 와치미 그리고 5번 신진 타이거 이런 세력들이 좀 우세한 이런 경주로 판단이 되고 팬 여러분들이 9번 온리 챔피언 이런 애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독학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사경주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우리 전문위원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제주 중계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주 시각이 1시 15분인데요. 1400m입니다. 1400m는 발주하자마자 바로 곡선주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가파릅니다. 서울에 있는 1700보다 더 이제 가파른 경사인데요. 안쪽에 있고 선행마가 유리한데 뭐 선행마 보세요. 이 안쪽에 1번 하얀 빛이라는 말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KT 이점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뭐 1400 전개를 풀어가는데도 분명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1400이고 이번 경주 실질적으로 점핑 출전인데 이 마필이 지금 최고 검사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지금 아끼지 않고 승부를 해보려고 점핑까지 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개 좋고 의지까지도 만땅인 1번 하얀 빛이라는 마필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8번 성불 대통을 어느 정도 좀 강축으로 인정하는 경주입니다. 승분전이지만은 마필 기본기가 상당히 탁월하고 계속해서 걸음이 늘고 있고요. 추임력이 단연 앞서 있죠. 늘어난 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저는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선행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성고지란 마필 직전에 선행 못 나서고 1400 따라가서 3착 동착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2번 게이트입니다. 안희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00 출발하자마자 바로 코너이기 때문에 2번 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제주도가 화요일까지는 비가 왔었습니다. 따라서 주로가 조금 젖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대성고지가 선행만 받아준다면 또 장호성 기수 등장하면 버틸 수 있다. 저는 2번, 8번 한방 속으로 한번 보고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 레이스가 지금 이태원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일본 하얀빛 뭐 퇴출이 거의 확정이 됐다. 이런 또 제주도에서 멘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대선고지가 빠른데 그 김주희 기수 보면은 예전에 신의 눈이라는 거 가지고 들어와 버렸거든요. 아예 그때 이제 건진영 기수의 그 말이 제가 좀 전에도 뭐 기억력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안쪽에 있는 말이 유리한데 만약에 1번, 2번이 충돌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1번은 어차피 뭐 퇴출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뭐 그걸 장원순 기수가 무시를 하고 선행을 나서버리면은 안쪽에서 또 강력하게 저항을 해버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임마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제 대상 세력이 뭐 4번 품격이나 5번 진치. 4번 품격은 최근에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인기도에서 밀릴 전망인데 이것도 뭐 전현중 기수 이제 보정 수표입니다. 제주 중계. 5번 진치도 이제 뭐 들어올 때 됐죠. 지난주에 또 김일환 기수 진지양으로 들어왔는데 이름도 비슷하네요. 진지양, 진치. 그래서 추임마 2마리, 4번 품격, 5번 진치. 추임마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런 경주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6월 23일 토요 경마 제5라운드입니다. 이태원 의원이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는데 국내산 육군 암말 한정 경주가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레이스 국산 육군 3세마 경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 3세마필은 다 승부를 하는 상황이고요. 실전 기복을 보이는 마필 적전인데요. 그 가운데 8번 볼포니 뷰티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우승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민호 기수가 33조 마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노피어맨이라는 마필 선행 가서 우승을 차지했고 피코 바우디도 선행 출하 이후에 2차로 33조 상금벌이 일주를 했는데요. 그 담내로고 또 33조에서 한 마리 기승을 시켰네요. 볼포니 뷰티의 순발력은 조금 부족한 모습은 있습니다만 1200m 적정 거리에 편성도 잘 맞는 만큼 33조가 또 준비도 잘해서 나옵니다. 8번 볼포니 뷰티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태원 의원의 출사표입니다. 정체된 느낌을 주고 있는 국산 육군 암말들의 접전이기 때문에 혼전도가 짙습니다. 이런 혼전 경주에서는 역시 살아나고 있는 회복돼 가고 있는 마필이 100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훈련 모습에서부터 확실하게 살아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중배당의 복병 마필 한 마리가 제대로 된 편성까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주고요. 자, 후차권에서도 어느 정도 두 마리가 눈에 강하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때리고 받치는 막권, 특히 단통성으로 중배당 한 방으로 쌍승시 복승시 힘을 실어볼 만한 메리트가 충분한 경주이기 때문에 살아난 마필 회복세의 중배당 관리 마필을 필두로 해서 시원하게 단통 막권 멋지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꼭 적중을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7번 그랜드 제일. 여기 계속해서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데 이제 순발력이 살아나는 거를 지금 실전에서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혜리 기수가 조교를 하고 조인건 카드가 올라가 있다. 조인건 기수도 작년에 비해서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를 보면 이제 2년차 징크스 뭐 이런 거 있는데 작년에 너무 이제 잘 나가면은 그 다음에 좀 징크스 있는데 저는 7번 그랜드 제일이 이번에 뭐 앞선에 나서면은 만약에 이제 기습을 성공을 시킨다고 하면은 큰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위원의 메인 승부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6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이태원 위원. 상승세의 인기권 마필들의 접전 경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6번 탐납 파워라는 마필고 5번 닥터케이도 뭐 기본적으로 꾸준한 병합 훈련과 함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훈련 모습에서 특히나 더욱더 좋았던 마필은 안쪽에 1번 재미합니다. 외산 2군의 서울의 강자라는 마필과 병합을 붙이면서 문정경 기수가 직접으로 칼을 갈고 준비를 했는데 서울의 강자에게도 뭐 걸으면에서 뭐 전혀 기가 눌리지 않을 정도로 근성과 근력의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원게이트 2점을 안고 문정경 기수가 시원하게 선행을 받는 그림만 나와준다면은 선의권에서 인기권 마필들이 쉽사리 견줄 수 없는 1번 재미와 근성과 근력의 확실한 변화 기대치가 가장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번에 지금 선두권 마필이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재미와 워낙 특출난 순발력을 발휘했는데 6번 탐나파 같은 경우도 직전에 선행 왔을 때 조금 더 걸음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승권전이지만은 또 방춘식 기수 스타일상 뭐 후배한테 선행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빨이 밀어댄다면은 선두권 경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추위권에서 저는 입상 떠나서 우승까지도 가능한 마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12번 화이트삭스입니다. 2월달, 3월달 1200m 2착 승권 이후에 자 여기 지금 강자들 특히 또 빠른 마필들 만나서 지금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4차, 5차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으로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자 화이트삭스의 박태종 기수 정말 한 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번 재미야가 직전에도 뭐 선행을 나서 봤는데 1200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이번에 문정경 기수가 고점을 알고 지구력을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마가 카슨 시티 댄스라고 번개강호 지금 1군에 가 있죠. 머니 폭풍 이런 말들을 배출했는데 1번 재미야는 선행을 나서면 재밌는데 뭐 선행이라고 봐야지. 왜냐면 그 지금 6번 말씀하셨는데 6번은 13초 8이고 얘는 13초 4거든요. 게이트도 안쪽에 있고 2월 달에는 1000m 13초 2였어요. 완전 뭐 총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력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뭐 1번 재미야를 좀 재밌다 이렇게 보고 뭐 5번 닥터케이나 6번 탐나파워가 약간 부족해 보이고 좀 전개가 좀 불리해 보이고 12번 화이트삭스 1번 재미하고 직전 같이 뛰었는데 뭐 큰 착차가 없었고 1번 재미야는 자기가 경주를 주도하는 스타일이고 12번은 화이트삭스는 이제 앞선이 좀 무너질 때
김남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주로라든지 여건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대가리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경주까지 전반부 경주 해설 방송이었고요. 후반부 제주 중계 5경주부터 12경주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울 부산 이원시대 최강 정보 김남우입니다. 6월 23일 토요일 제주 중계 제5라운드입니다. 한라마 1등급 레이스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 사봉 낙조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사봉 낙조 무슨 뜻입니까? 예, 사봉 낙조라면요, 그 사라봉 낙조의 준말로 보시면 되겠는데 제주공항 근처에 가시면 그 사라봉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등대공원. 거기에 그 낙조가 그 일몰이 굉장히 멋있고 유명해서 그 사봉 낙조란 그런 명칭을 붙여놨는데 그 특별하게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또 그런 또 절경이라든지 또 제주도의 대표적인 꽃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특별 경주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경준 아나운서가 항상 이제 멘트를 할 때 뭐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펼쳐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김경준 아나운서 한 20년 전부터 좀 얼마 전에도 봤어요. 거기 또 사무실에서 또 식사하는 것도 이제 우연히 뵀는데 김경준 아나운서가 제주 중계는 거의 또 중계를 많이 하시죠. 또 제주 중계 5경주 직전에 제22회 제주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세력들의 리턴 매치 양상인데 제가 요거는 토요일 제주 중계 A급으로 승부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마가 상당히 불안한 이런 레이스가 되겠고 뭐 직전 그 제주 마주협회 장배 요거하고는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배당도 좀 속출이 될 것 같은데 김남우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올해 그 제주 그 특별 경주는 그 다음 달에 열리는 대상 경주 예선전이죠. 그래서 이게 요 경주는 7월 21일 날 제주 한라마 1등급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KCTV배 대상 경주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예선전입니다. 이번 경주 1차부터 3차까지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출전. 근데 제가 보니까 출전 마필 중에 4번, 6번, 10번 말고는 다 출전 점수가 돼요. 그래서 4번, 6번, 10번이 지금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직전 제주 마주협회 장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수사대는요. 이게 기복형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반드시 체크하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2번 거가대로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 아주 최고의 기술을 보는 전현준 교수 등짝이고요. 전개 이점도 좋고 무엇보다도 사주마방에 있는 기운센이라는 마필과 이 마필이 그 사주마방 상건벌이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그 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가대로가 출전을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현준 교수의 상승세 기승수를 믿고 거가대로를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5번 백록비천이 일단 레이스를 주도하는 경주인데 경주 페이스가 좀 빠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에 의외로 뒤틀리면서 앞선 선두권이 좀 버벅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9번 제1승자 같은 마필에게 직선주로 막판 역습을 날릴 수 있는 찬스가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나윤아 기수 한 장 속에 적절한 핸디 좋고요. 나윤아 기수와 꾸준하게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만큼 9번 제1승자의 중반 취임력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직전에 제주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 요 레이스에서 같이 뛰었던 말들이에요. 백록비천이 5번이 선행을 나섰는데 무너졌고 경주거리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1610m. 그러니까 주로가 제주도는 1610m죠. 그래서 이제 1610m. 부산에는 1600m, 서울에는 1700m 이런 경주거리가 있는데 요 경주는 사실 일본 수사대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런 또 내용들이 있고 사실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예전이라고 하면은 예전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5번 백록비천, 7번 옹달샘 이런 말들이 세죠. 9번 제1성자, 뭐 대성경주에서도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뒀단 말입니다. 여하튼 뭐 지금 불안한 인기만 제외하고 한방 맞건, 단통 맞건 노리고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중계 오경주, 제주 중계 마지막 경주였고요. 제 7라운드입니다. 1300m 국내산 6군 레이스 이태훈이요. 안쪽에 1번 본지그라는 마필이 제대로 해볼 만한 호기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중간의 경주도 약간 순발력에 좀 변화를 보였던 마필인데 지난 경주 이후에 발주도 순발력도 한층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산 육군 성신신화라는 마필과 병합시 때도 상당한 좀 여유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원게이트 2.1번 본지그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는 충막감으로 눈에 들어오고요. 4번 호키포키 같은 마필도 일단 하만시기 한장 속에 의지가 상당히 좀 좋게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뭐 지구력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패턴 51점 하방에서 상당히 좀 믿음직스럽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1번 본지그 충막감으로 좀 가장 안정감이 느껴진다 말씀드리겠고 후차권에서 4번 호키포키까지도 관심 있게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출전 수 12마리인데 최대상으로는 4마리 싸움으로 지금 압축이 됩니다. 1번 본지가 3번 만추, 이태원님께서 말씀하신 4번 호키포키도 헨리 휴즈의 자마로 계속해서 지금 결혼 변화가 오고 있고요. 11번 무학도 편성 잘 만나서 일단 강공호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3번 만추가 여기서는 능력상 한수 위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뒷전 5월 5일 경주는 당시 발주 직후에 3번 마필이었죠. QT 2000에 진로 방해를 나오면서 후미로 쫙 밀려버렸습니다. 아직 마필이 어리기 때문에 그 밀린 만큼 초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3번 게이트의 문수영 교수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요마필 출발 후에 자리 잡기 분명 성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종반 한 발을 쏠 수 있는 편성을 맞이했다. 1300거리가 더욱더 유리합니다. 3번 만추의 우승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번 세븐클로버, 김효섭 조교사, 부민호 기수 지난주에 선행마 끌고 들어왔죠. 네, 높이 오면 피코바우. 예. 이 기수는 제가 볼 때 선행 기수 같아요. 잘 타죠, 선행마. 예, 선행마. 무빙도 잘 뜹니다. 예전에 요즘에 약간 좀 다운이 돼 있는데 뭐 지난주에 또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계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입상을 해내는 거예요. 입상을 못하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김남우 의원하고 아까도 잠깐 뭐 이태원 의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뭐 김남우 의원은 조경호가 잘 타는 것 같다. 네. 뭐 굉장히 이제 들어오는 기수가 잘 타는 거예요. 네. 예, 그게 경마는 간단합니다. 팬 여러분은 돈 따는 분이 잘하는 거예요. 경마를 거기서 경마장에 가면은 뭐 아침부터 뭐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 경주 이게 가니 안 가니 집에 갈 때 되면 오링돼 가지고 뭐 소주 한 잔 사달라고 그러고 그 소주 사주시는 분이 경마 잘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이 기수는요. 지금 문세영 기수 같으면 제가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대율이 거의 40%예요. 네. 그 10마리 차면 4마리는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배당마도 있고 꼭 뭐 인기마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세븐클로버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8라운드로 가겠습니다. 1400m 국내산 4군 레이스 김남우 의원이 메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상당히 내용이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또 이게 너무 또 자신감 있다 보면은 또 그게 또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장 자신 있게 김남우 의원이 오늘 아침에 또 뭐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취재를 해왔고 저도 허리가 아프고 전염도 아니고
약을 한 보따리를 지어왔더라고요. 이렇게 그것도 뭐 월요일이면 또 경매 가야 되고 저 바쁘게 사는데 꼭 적중을 한번 기대를 하고요. 좀 이따 출사표는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히 좀 어지럽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외곽의 11번 피콜로긴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좋은 결과를 하만식 기수가 잘 이끌어냈는데 국산 혹은 톱 스페셜이라는 하이건 마필과 병합시대에 약간 밀리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11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상태를 좀 필히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난번 경주 실질적으로 마코토 기수가 약간은 좀 오버스페이스의 경주 운영을 펼치면서 의욕만 앞서는 모습 속에 아쉬움을 남겼던 6번 쿨들이 박태종 위원장으로 제대로 된 호흡 자체가 기대가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태원은 안쪽에 1번 알쏭달쏭이라는 마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 선두권 전개가 아니라 중후미권에서 약간은 좀 추입 전개를 펼쳤는데도 올라오는 탄력감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1번 알쏭달쏭 원게이트의 전개 자체가 더욱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400 중거리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 1번 알쏭달쏭이 가장 관심권으로 눈에 들어온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남우 의원의 출사표입니다. 예, 이번에서는 초고 깜빡이 배당도 뭐 8배, 심지어 10배 넘게까지 형성이 될 듯 보이는 경주로 상당한 혼전세로 펼쳐집니다. 뭐 다리 저는 마필로 지금 팔리고 발을 못 바꾸는 마필로 팔리고 지금 밥을 안 먹어서 현장에서 체중 이빨이 빠져나오는 마필로 팔리는 편성인데, 자, 출전수 12마리 중에 입상권 한 7마리, 8마리까지 골고루 팔려줄 겁니다. 자, 이번 경주 준비 잘 되고 될 수 있는 마필은 딱 3마리로 저는 보고 있는데, 뭐 3마리로 기본적으로 돌려놓고, 자, 자신하는 대가리에 붙여서 자, 복병 마필 2마리를 제가 배당으로 자신있게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첫 A급 승부를 아주 큰 실패를 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자, 이번 경주 곧 적중으로 반드시 그 아쉬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 꼭 적중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6번 콜딜은 요게 그 마코토의 고별 경주죠. 예. 너무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경주니까 꼭 들어와야 되니까. 뭐 초반부터 막 조지고 해가지고 뭐 잘 탔어요. 힘한 배도 잘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도 프로야구를 보면 야 어깨 힘을 빼고 쳐라. 어깨 힘이 들어가면은 벌써 어깨 힘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유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6번 쿨딜은 뭐 제대로 된 기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6번 쿨딜은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되겠고, 7번 무한신조는 이준철에서 원정일. 자, 원정일 지금 부민호 원정일도 조금 원정일 오딘의 창 아닙니까? 지난주에 토요일 경주 제가 아예 그냥 뭐 자신 있게 첫 번째 승부처로 해가지고 21배짜리 적중을 드렸는데, 저 원정일 기수 부담이 또 2개가 빠져 있어요. 자, 6번, 7번 쿨딜 무한신조 쿨딜. 예, 김남우 의원의 메인 승부처 좀 꼭 적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구경주는 저희들이 제가 좀 풀어봤죠. 윤택이 의원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7번 미스터무락, 8번 마니인컴, 11 서울용도 W 마필로 고배당 마필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또 앞쪽에 보시면은 윤택이 의원하고 중간에부터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뭐 전 경주를 다 해설을 해드렸는데 또 전화 인터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전화 인터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 10라운드로 가겠습니다. 1900m 국내산 3군 레이스. 예, 김의원. 예, 이번에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1900m 거리에 대한 변수가 분명 존재합니다.
1900 경험해봤던 마필이 10번 장군보와 11번 세낭 정도인데 두 마필 다 1900에서 그다지 인상적인 경험을 보이지 못했고 직전에 안장이 밀려서 아쉬움을 줬던 4번 보르투가 또 문수영 기수가 직접 훈련까지 담당해서 많은 인기를 모을 듯 보이고요. 12번 카퍼리드도 직전에 아쉽게 3차이기 때문에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텐데 1900을 노리고 또 1900에 더 유리한 마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번 위너헌터입니다.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승군전. 자, 하지만 마필 컨디션이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1번 게이트 전개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빙성 승부를 띄울 수가 있는데 초반에 제어하고 가다가 건너편 줄에서 강력한 무빙 승부를 띄워준다면 직선 탄력에서는 기존 3군 말 어떤 마필한테도 전혀 뒤지지가 않는다. 상태 최상의 모습의 위너헌터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태원이요. 1900 장거리 레이스인데요. 뭐 늘어난 거리라고 해서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에게는 페이스 자체가 좀 조절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면에 편하게 좀 단독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거리가 늘어났어도 상태만 좋으면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그 마필이 바로 3번 돌풍강호입니다. 출전 공백이 있습니다만 지난주 최범현 기수가 호흡을 맞출 때부터 상태 자체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등짝에 지금 원정일 기수가 올라와 있는데 너무나도 편한 단독 선행을 맞이했고 선입권에서 4번 보르투 정도만 눈에 들어오고 크게 눈에 들어오는 선입권 마필이 없기 때문에 3번 돌풍강호 원정일 기수가 완벽한 자기 페이스 속에 선행 지켜내준다면 1900 승군전도 이겨낼 수 있는 마필로 3번 돌풍강호 강하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핵심은 1900m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꼭 뭐 추임마가 유리한 게 아니다. 선두권에 나설 돌풍강호, 또 안쪽에 있는 1번 위너헌터 이런 말들을 두 위원이 추천했는데 자, 위너헌터는 지금 승군전인데 뭐 얘가 예전에 뭐 승군전 하기 전에도 뭐 점핑에서도 출전하고 이런 경주를 많이 펼쳤고 돌풍강호는 이제 1900m 과연 선행을 나서서 버틸 것이냐 이건 뭐 확률은 제가 볼 때는 뭐 50대 50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2번 카프레이더도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직전에 제가 슈퍼선데이에 카프레이더 갔거든요. 네, 카프레이더 놓고 슈퍼선데이 갔거든요. 승승만성 인기 1위를 걷어내버렸어요.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무슨 인기 1위를 놓고 했으면 이걸 맞췄거든요. 그 이게 이제 마코트가 이제 이날이 마지막 이제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은 승승만성이 완전히 섰는데 카프레이더가 따지를 못해요. 그 41초 대거든요. 그림은 따야 되는 그림인데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9번 정상예찬 요것도 직전에 제가 이제 아예 거품을 물었는데 요것도 제가 적중을 못했어요. 정상예찬을 세게 보고도 요 경주 저 돌쇠하고 들어왔는데 또 돌쇠를 좀 무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정상예찬은 완전히 몸이 풀려버렸습니다. 거리가 늘어났어도 충분히 도전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기 다른 예상 상상 공부의 대명사 프리드 제가 11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안지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 지금 뭐 3주 연속 메인을 때려드리고 있는데 월요일 공부합시다 시간에 이제 해설 방송을 보내드렸던 경주예요. 3세 이상 핸디캡 경주 1400m 국내산 2군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입상권 도전 가능마가 거의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뭐 사연도 가지고 있고 말들의 뭐 컨디션도 지금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11경주 강력한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남욱이요. 1400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는데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저는 안쪽 1번 빅토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2군 올라와서 갑자기 그 스피드가 보완이 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전에 스타트가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유성제일이었죠. 이일이 기수가 기승했던 유성제일 외측에서 이렇게 사행을 하면서 여러 마필들이 그 진로 방해를 당했습니다. 그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게요 빅토리죠. 뒤로 후미로 쫙 밀리면서도 종반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유성제일이 이번에 출마 투표를 했지만은 상금 부족으로 14번째나 떨어졌네요. 일본 빅토리 최적전개 박태정 기수 직전 아쉬움까지 토로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우승으로 그 한을 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쪽에 이번 여의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4월 29일 순근전에서는 이계 기수 한 장에 의지가 좀 약했고 5월 26일 경주는 나름 선의권에 붙여놓고 의지는 강했습니다만 상태가 완전하지 못했고 거리에 대한 적응력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적정거리 1400으로 내려왔고요. 하만식 기수가 이번 주 훈련 모습에서 강약조율과 함께 다시 컨디션을 최상으로 이끄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제대로 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이번 여의주 인마호흡에서도 기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지훈의 팬들이라고 하면 잘 아실 수 있는 관리만을 가지고 한 방 맞건 복잡합니다만은 이런 복잡한 경주일수록 한 방으로 때려야 돼요. 5방 6방 가서 맞춰봐야 한 수도 안 나오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4주 연속 메인 승부처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제 12라운드 6월 23일 토요 경마예요. 파이널 라운드인데 마무리 해주세요. 안쪽에 이번 에머리 퀸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 철저하게 최현중 기수가 발주는 좋았는데 잡고 늘어지면서 추입 전개를 펼쳤는데 그렇게 잡고 늘어지고 직선적으로 때리는 상황에서도 의외로 채찍발이 분명 좋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전개를 직전보다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분명 눈여겨봐 주셔야 된다라고 이번 에머리 퀸 마지막 경주 관심 있게 봐주시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인기마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은 풀문 파트입니다. 일요일날 1800m로 펼치는 3세 안말 대상경주 스포츠 서울배가 있는데 이 풀문 파티는 거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출전을 포기하고 이번 1400m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8월에 있을 5코스를 겨냥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하고 상금 챙기고 차후에 1700 이상 거리 한번 더 경험을 하고 5코스 도전 나설 텐데요. 외곽에 12번 그랜드윈이 빠르긴 하지만은 요 근래 보여주는 스피드라면 풀문 파티에 단독 선행이 이력시 되고요. 충분히 버틸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이번만 풀문 파티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풀문 파티. 이진영 조교사, 근성 있는 조교사 마방의 풀문 파티. 선행 쇼를 보여줄 것이다. 자, 부중이 늘어났는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5번 초원 여제입니다. 지금 조경호 카드로 교체가 돼 있고 초원 시리즈죠. 내비게이션이자마 초원의 향기, 초원 여제. 임자를 만난 것 같아요. 힘이 좋은 기수, 조경호 기수. 토요 경마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월 23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이었고요. 저희들은 잠깐 쉬었다가 일요 경마 계속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태훈 의원, 김남우 의원 고생하셨고요. 저는 안지원이었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돌무치 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전의 동무치입니다. 6월 23일 토요일 제주 중계 지독한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죠. 제주 중계 1라운드부터 한라마 3등급 레이스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번 하늘 김일환 기수가 이제 강수환 기수에서 이제 교체가 됐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하늘이라는 마필 출전 경주죠. 한 4개월 정도 휴양을 하고서 강수환 기수가 좀 늦발을 했어요. 늦발을 하면서 작성권에 머물렀던 마필인데 자,
자, 여기 뒤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예. 이번 경주에 김일환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고, 뭐 새벽 쪽일 때도 꾸준히 스포 위주로 강하게 조교를 시켜놓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배당판에서 많이 팔려줄 마필보다도 기본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개인적으로 좀 세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도 김일환 기수가 진지향으로 뭐 저한테 한구라를 해줬는데 요즘에 중계 경주에서 조금 이제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계에서 전현준 기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1번 미래준마는 얘도 지금 연속 입상이죠. 1번 미래준마. 에서 우승을 하고 첫 예. 회타에 지난주에 첫 거리 경험 없는 상태에서 예. 입상을 한 마필인데 예. 지금 일주 만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급전이죠. 연속 출주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승문전이고, 이 미래준마라는 마필은 900m 때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휴양도 뭐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밖에서 만들어가지고서도 쉽게 못 들어오는 그런 마필이고, 자, 여기다가 전개상도 뭐 3번만 함장이라든가 8번 사라왕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선행력이 빠른 마필들 포진하고 있고, 또 2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6번 하늘이라든가 7번 절대강호, 그러니까 앞뒤로 눌리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앞에 가는 마필들이 워낙 빠르고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뿌리치기에는 또 조금 힘들고 일단 그런 전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미래준마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적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8번 사라왕이 이제 순발력이 뛰어난 말인데 뭐 게이트가 직전하고 동일한 8번 게이트입니다. 뭐 선행 여부가 이제 관심의 초점인데 뭐 따라가도 충분히 되겠죠? 예, 이번 경기에 일단은 가장 선행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그렇게 강하게 선행은 안 나왔어요. 직전 경주에는 뭐 선입이라고 봐야죠. 일단 뭐 선행권에 나서긴 했지만은 마음 먹고 작정하고 선행 나온 게 아니라 게이트가 외곽에 밀려 있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좀 느슨하게 타고서도 충분히 직선에서 들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을 나가도 되고 선임을 붙어도 되고 일단 그런 전개가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7번 절대강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명일 기수로 다시 왔는데. 예, 원래 이 마필이 정명일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황태성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도 철옹상성, 청일청풍 이 빠른 선행마들 두 마리를 쫓아가다가 결국에 좀 늦었는데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어차피 이번 경주에 앞선 마필들이 그렇게 8번 사라왕을 빼고는 크게 이렇게 위협적인 마필이 없기 때문에 7번 절대강호라는 마필도 충분히 입상권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6번 하늘을 중심으로 8번 사라왕, 7번 절대강호 이런 뭐 세력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간신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네, 지금 간신경주가 2경주하고 예. 5경주 요 두 개 경주가 지금 상당히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나와가지고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주중계 2경주 간심 라운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요것도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허버향기 예전에 5월 25일 날 돌무치 의원이 아주 개거품을 물었던 말인데 이제 그때 대가리 까고 들어왔어요. 그때 허버향기 그때도 이제 좀 1~3착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허버향기가 다시 한번 출전하고 있고, 뭐 그때보다는 입상 당시보다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사실은 1400인데. 1400m 10번 최외곽 게이트 선행을 좀 나서줘야 되는데 어차피 선행 자체를 못 나서는 전개가 나오고 있고요. 1번 하얀빛이나 2번 대성고지 이 두 마리의 마필이 빠른 선행마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10번 허브향기는 이번 경주는 뭐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 진치 이거는 완전히 빨대인데요.
이제 팬들의 돈을 아주 빨대로 쫙쫙 빨아먹는 말인데 최근에 거의 뭐 3착, 4착, 5착 거의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를 관심 있게 관심 경주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 5번과 진치라는 마필 항상 늑발하면서 뒤에서 올라오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3착, 4착, 5착. 자, 그렇지만은 뭐 이상마들하고 착착은 거의 없었죠, 계속해서. 그랬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데뷔해가지고서는 김일환 기수가, 좀 조교도 많이 시켜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늑발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충분히 뒤에서 날아올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제 관건은 앞에 가는 대성고지하고 하얀빛이 어떻게 뭐 경합을 해주느냐, 경합을 안 해주느냐, 일단 거기에 약간 좀 경기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경주죠. 요 경주의 이제 특징이 5번 진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번 품격도 최근에 인기 1위로 팔리면서 무너졌고 배당이 또 나왔고 다시 한번 전현중 기수가 도끼를 품고 있는데 품격은 어떻게 보세요? 네, 품격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정 경주 1,400m 첫 도전에서 10번 게이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맨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조금 늦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에 4번 게이트 와 있고, 뭐 빠르게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만 품격이라는 마필, 이게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1,400m 첫 도전인데 8번화 성불대통이라는 마필. 5월 19일날 깜짝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좀 터뜨렸던 마필이고 그 다음 경주에는 별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4착에 머물렀는데 그 다음 경주에 컨디션이 많이 좀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도 새벽 조그 때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성불대통이라는 마필 바닥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느냐, 일단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성불대통까지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레이스 이제 키를 쥐고 있는 말이 2번 대성고지인데 과연 대성고지가 선행을 나설 것이냐, 1번 하얀빛을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선행을 나서든지 따라가든지 입상의 가능성을 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대성고지라는 마필 기본적으로 하얀빛보다는 스타트는 빠른 마필인데 예. 이 하얀빛이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고별전입니다, 이 마필이. 고별전이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한 번 더 써먹는, 지금 한 번 더 무리를 해서 경기를 내보낸 그런 입장인데, 하얀빛이라는 마필은 뭐 거의 고별전이 확실시되는 마필인데, 뭐 죽기 살기로 김주희 기수가 밀어는 볼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런데 과연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뭐 반반 아닌가, 하얀빛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1번이 지금 최고검사 오바로 고별전이라는 얘기죠. 네. 2번 대성고지가 이제 또 뭐 장우성 기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량에서는 2번이 좀 유리하다. 자, 이렇게 보고 1번이 의외로 또 강력하게 안쪽에서 저항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번 진치를 좀 세게 보고 뭐 안쪽에 있는 선행마들 그리고 8번 성불대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나머지 막건은 현장에서 좀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제주 중계 제5라운드입니다. 한라마 1등급 뭐 핸디캡 경주 사복낙조 특별 경주. 사복낙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주도에 계신 분이 이제 사복 여러 가지 좀 특별한 특별 경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유채꽃 특별 경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유래를 모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유채꽃 특별 경주 무슨 지난주에는 제주 일곱의 대상 경주 이제 여기 이제 요 레이스가 직전에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수사대 1번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했던 7번 옹달샘
그리고 3착을 차지했던 제1승자까지 지금 뭐 총 출동을 하고 있는 레이스가 되어 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레이스를 A급으로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데, 1번 수사대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과연 이 대상경주 특별경주에서 은투가 가능하냐? 뭐 네, 저는 이번 예. 경주가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마필이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5번 백로빛 차이라는 마필인데요. 예. 자, 직전경주 제주 마주야표시장 때에도 많이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고, 예. 당시 경기에 제가 백로빛천을 놓고 수사대하고 옹달샘 딱 두 방 때렸는데 백로빛천이 자빠지면서 호랑지로 두 마리 들어와서 뭐 배당은 별로 없었지만 5.7배가 들어왔던 경주인데, 자, 직전 경주하고는 많이 좀 상황이 틀려요 지금. 그 당시는 백로빛천이 부담 중력이 굉장히 높았죠. 62kg. 그 전 경주는 63kg 이렇게 달고 1700m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승선 다 남겨놓고 뒤도 안 졌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거리도 줄었고 또 부중도 많이 내려왔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번 백로빛천 요 정도 거리라 그러면은 요 정도 부중에 1610m 가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백로빛천이라는 마필을 거의 입상 유력한 마필로 지금 충마로 보고 있고요. 예. 자, 후차권으로 볼 수 있는 마필로도 1번마 수사대라는 마필. 자, 지난번에 제주 마주협회장배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양전제 파인하는 바람에 조교를 그다음부터 별로 세게 못 시켰어요, 이 마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대라는 마필 한동안 좀 부진에 늪에서 헤매다가 다시 이제 조금 컨디션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글쎄요, 그때보다는 마필 상태가 조금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대라는 마필은 좀 개인적으로 적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7번 옹달샘이라는 마필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옹달샘 쪽으로, 지난번에는 수사대가 옹달샘한테 이겼지만 이번 경주는 옹달샘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김용섭 기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다운이 되어 있고, 예전에 이제 김용섭이하고는 좀 입상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995승에서 머물고 있는데, 뭐 일본 수사대가 약간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의 말인 9번 제1승자, 2번 거가대로 이런 말들인데, 9번, 2번 가운데서는 뭘 세게 보세요? 예, 거가대로 제1승자, 직전 경주에 제1승자가 후세자한테 사진판을 들어서 코차로 이겼습니다. 예. 1차 경주에서 거가대로가 우승을 하고, 자, 예. 그 경기 제가 아무리 동영상을 다시 복기를 해봐도 제1승자는 별로 그 당시에 승부의지가 세게 없었어요. 예. 원래는 3착을 되려고 했었던 경주였는데 어떻게 예. 하다 보니까 말한테 끌려가지고 코차로다가 2착을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막판에 날라오는 후반 폭발적인 추임력이라 그러면은 9번 제1승자를 따라오는 마필은 없죠. 그렇죠. 작은 최고에도 아주 생고무 같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9번마 제1승자라는 마필도 뒤에서 충분히 날라올 수 있는 그런 걸음도 있고, 직전 경기보다 부담 중량도 2kg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백로피처는 단독 선행을 나가서 편안하게 선행을 나가서 뺑 돌 걸로 보여지고, 2번마 거가대로가 뭐 빠르게 좀 따라붙긴 하겠지만은 백로피처를 따라잡기에는 거리가 좀 짧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말이 3번 한세기예요. 한세기가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4월 21일 날 또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옹달샘을 이제 역전을 시켜버린 경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이 레이스가 상당히 이제 혼전도가 높은데 3번 한세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세기가 지난번에 옹달샘을 한번 이긴 적이 있죠. 4월 21일 날. 예. 그 비바람이 아주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 경기는 정명일 기수가 많은 기가 막히게 잘 탔던 경기였고, 아무래도 정명일 기수보다는 기승술에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김대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그때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적게 보고 싶은 그런 맞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돌무치 위원, 제주중계 5경주 현장에서 좀 적중을 시켜주시고요. 저도 뭐 A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복낙조 특별경주 현장에서 한 번 더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 예, 금요일, 토요일 돌무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제주 경마만을 고집하고 있는 돌무치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중계 경주 지독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